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천하람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윤선 기자가요, 김기현 후보 울산 땅 아주 깊이 취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채널 고정하시죠?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수요일 함께하는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짱짱자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 장윤미 정말 친자매냐 이렇게 물어보는 글 많이 올라온다면서. 예, 친인척이냐? 혹시 무슨 관계가 있냐? 예. 일단은 아니지만 친한 관계다. 원수는 아니다. 원수는 아니다. 아니 저는 사실 굉장히 장윤미 변호사 방송 볼 때 메모하면서 봐요. 너무 그 법률적으로 해석을 명쾌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늘 이렇게 적으면서 메모하면서 듣는. 그 메모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걸 그대로 하면 고치지 않고 바로 책으로 뺄 수 있어요. 아닙니다. 기사가 되는 예. 네, 정말 훌륭한 변호사. 예.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천하람 후보가 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바쁘겠죠. 뭐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오면은 혼 좀 내줘야 되겠는데요. 원래 늦게 오면 세 개 질문 막 이렇게 원샷 때리고 이러는데 아마 지금 몸이 10개라도 상당히 그럴 거예요. 부족할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방송이 심히 편파적인 방송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좀 편파적이지 않나요? 천하람이 여기 출연했다고 또 더 편파적일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는 아예 한 편이니까 두 분이 좀 오면 센 질문 좀 해주세요. 해보겠습니다. 천하람 후보 오기 전에 지금 가장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김기현 후보 울산 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윤선 기자가 직접 갔다 왔어요? 아니요, 못 갔습니다. 언제 못 갈 거예요? 갔는데요. 내일 갔다 내일? 오겠습니다. 내일 제가 그 일정이 없기 때문에 내일 시간을 내서.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미 울산 지역에 부울경 지역에 많은 기자들이 엄청나게 취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뭐 투기현, 투자현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고소현 같습니다. 고소 고발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당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 일단 문제 제기한 의혹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되는데 일단 걸어요. 그러니까 지역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좀 버틸 힘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중앙 언론하고 조금 뭐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울산 지역에서 김기현 의원은 엄청 센 분이에요. 힘이 센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하기 좀 버거운 이런 측면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 고소고발 당하고 그리고 법정 다툼 끝에 대체로 무혐의, 뭐 경찰 조사. 최근에 보니까 문제 제기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싹 다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취재해 보니까 경찰 조사에서 전부 무혐의 판결 받았다. 그래서 왜 이렇게 계속 그 고소를 할까? 이유는 일단 입막음 더 이상 얘기 못하게. 그러나 계속 저는 얘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테면 판사 생활도 울산에서 좀 했나요? 울산 지원에서 판사를 했고요. 그리고 울산 지원에서 끝난 다음에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울산 지역 언론인들은 무슨 문제를 계속 크게 지적을 하냐면 재산 증식 과정의 부도덕성. 을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투기의 규제였다라고 하는데 뭐 부동산도 그렇고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승장구예요. 그리고 본인도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고학으로 굉장히 어렵게 자랐고 그리고 집안이 부유하지 않았고 그 부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분은 지금 신고된 재산 가액만 71억이거든요.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이 특별한 다른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런 것 없이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에 재산이 대해서 많아요? 71억 신고된 71억? 것만.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김기현 캠프 쪽에 뭐 관계자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다. 어. 부인 재산도 있다. 어.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재명 대표식으로 먼지털이 한번 하면 상당히 뭔가 나올 수 있는 의혹들이 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 잘 뭐 중앙 무대로 올라오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문회 같은 거 한번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문제 제기가 있다가 다시 주춤하고 문제 제기가 있다가 주춤하고 이런 과정의 연속이었던 것 같은데 지난 시기의 재산 증식 과정을 한번 쭉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포인트는 울산 그 KTX 땅 관련해서요. 거기에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계속 등장을 해요. 매매 거래를 할 때. 그런데 이분이 사고 나서 11일 만에 명의 변경이 김기현 의원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분과 김기현 의원은 무슨 관계인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분의 관계도 상당히 오래된 관계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건 좀 약간 추적 중이어서 나중에 따로 예, 또 말씀을 예.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제일 궁금한 게 과연 그 땅을 어떻게 샀느냐 네, 하는 걸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총괄 공보본부장 맡고 있는 윤희석 전 대변인 얘기는 어떤 친구가 정편이 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좀 사달라 그렇게 해서 샀다 그렇게 캠프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단 본인 입으로는 토론회에서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또 뭐 어디에서는 경매로 샀다는 얘기도 있고 혹시 구입 경위는 좀 취재가 됐나요? 그것도 좀 불분명한데요. 일단은 그 김땡땡이라는 분은 그 김기현 의원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둘과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과거에 김기현 의원 그러니까 변호사 시절에부터 이제 인연이 있는 오래된 인연으로 볼 수 있고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매로 샀다. 왜냐하면 그 김기현 의원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 경매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고 또 한 포인트는 변론을 해주고 대물로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이제 후보자 본인이 답변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에 김땡땡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울산 지역 취재를 해보니까 당시 기자들한테 뭐 관계가 좀 틀어졌던 모양입니다. 김기현 의원하고. 그래서 이분이 김기현 부동산 의혹을 A4 용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지역에 좀 뿌려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됐다가 다시 또 무마가 되는 과정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김기현 의원이 울산 시장 시절에 이분이 그 울산 지역에 굉장히 큰 개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받는 경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문제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약간 변죽만 때리고만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기자들이 한번 파기 시작하면 상당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사후 보상이나 입막음용 아니냐 이런 라는 의혹도 의혹이 가능한 있을 거죠. 수 있다. 김철근 실장 근데 토론회를 보면서 궁금한 게 1차에서 그 문제가 제기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황교안 후보가 사퇴하라고 얘기를 했고 2차에서도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해명보다는 자꾸 실망했다. 왜 그런 식으로 민주당식으로 하냐. 이렇게만 비판을 하던데 왜 그럴까요? 전략이?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그러니까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예 말을 못하게 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왜 그것을 사게 됐는지를 얘기를 하면 그것으로부터 또 다른 얘기가 파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 거짓말 아니냐 혹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본인의 입장이 좀 정리가 잘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판사를 하실 때도 그 경매 담당 판사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경매로 받았다는 설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윤희석 본부장하고 토론할 때 윤희석 본부장은 지인이 사업이 어려워져서 좀 사달라 이렇게 해서 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경매 그러니까 대물로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건 그 사무장이라고 이름이 알려진 분이 사무장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 김땡땡이라는 분이 이제 이분이 그 중간에 팀에서 일했던 분.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 있어서 이분한테로 먼저 명의가 이전됐다가 불과 보름도 안 돼서 다시 명의가 넘어오는 이런 경위.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맹지의 임야인데 그 산을 왜 사냐 이거죠. 납득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수년이 흐른 이후에 도로가 나고 그 KTX 역
주변에 도로가 나면서 그게 엄청난 그 땅값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국민 덕감정에는 전혀 수긍할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김기현 후보의 다른 재산 중에서도 땅에 관련된 부동산에 관련된 재산들이 꽤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네티즌들은 뭐 당 대표가 아니고 땅 대표냐 뭐 그런 얘기까지 한다는데 이것은 저는 후보자가 그 입을 막을 게 아니고 경위를 최소한 밝혀줘야 된다. 예. 최소한 그래야 당원과 국민들이 김기현 대표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때문에 사법 리스크의 우려를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최소한의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런 리스크를 털어야죠. 근데 그 장님, 친구가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김땡땡인지 그러면 11일 만에 샀다는 건지 이게 해명이 안 되고 김땡땡 이전에는 박땡땡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박땡땡이라는 분이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두 차례 명의 변경이 되는데요. 땡땡을 뭐 땅땅으로 바꿔요? 아니요, 땅땅은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명을 보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개인 정보 아니 때문에요. 땡땡 계속 나오니까 헷갈렸어요. 근데 이 박모 씨라는 분이 누군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취재한 바로는 민주당이 이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고자 법무부에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이 사람의 존재, 실제로 이 사람이 존재하는 인물인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주소지는 확인이 되는데 이 주소에 정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아직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네. 나오는 것들로 봤을 때 장윤비 변호사 네. 보시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예. 어떤 것들입니까? 일단 만약에 변론을 하고 변호사 보수 대신에 대지를 받았다고 예. 하면요. 일단 변호사법에는 계쟁물이라고 해서 그게 만약에 소송의 대상물이었다라고 하면 그걸 변호사가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 여부도 한번 들여다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명의신탁이 불법입니다. 부부간이나 아니면 종중에 일단 돈을 댄 사람과 실제 명의자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돈으로 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게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고 기타 여러 문제를 낳는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 거의 보름도 안 돼서 등기가 넘어갔다라는 건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김모 씨가 취득을 했을 당시에 자금원이 누구로부터 나왔는가를 당연히 짚어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김기현 후보로부터 나온 돈인데 김모 씨의 이름으로 넘어갔고 나중에 넘겨받았다라고 하면 이게 현행법 다 위반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마 본인이 1위 후보라는 평가 때문에 뭐 부자 몸살이듯이 적극적인 해명을 안 한다는 내부 전략을 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해명을 하는 순간 이 해명 자체를 했을 때 본인이 떳떳하지 않아서 이야기를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농후하다. 이 흐름을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것 땅을 구입한 경위보다도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맹지를 싼 값에 사들인 다음에 나중에 본인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그 지역으로 KTX 노선이 지나갈 수 있도록 변경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해충돌법 위반이고요.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농후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본인이 실제로 지자체장으로서 행정 영역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고 결제 최종 결재권자인데 본인의 이득을 취하는데 그 행정권을 활용했다? 너무나 크게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입니다. 신인규 대변인 보시기에 내일 또 TV 토론 있잖아요. 내일도 이 문제가 나오겠죠? 지금 아무래도 그 황교안 후보가 너무 거칠게 이 의혹을 거의 물고 늘어지고 있는 수준이라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김기현 후보가 왜 이 사안에 대해서 전 입장 정리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 될 일인데 뭔가 사실을 자꾸 뭘 끼워 맞추다 보면 입장 정리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저는 불필요한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반박을 하실 때도 민주당 정권에서 39번 영장 청구했는데 난 아무 문제 없었다 내지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DNA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A라는 질문에 대해서 B라고 대답하는 좀 엉뚱한 대처거든요. 그것이 자꾸 의혹을 좀 키우고 있다고 보고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것이 국회의원 신분에서 어떤 압력을 저질러다 이거는 저는 뭐 법적으로 처벌하는 부분은 조금 저는 어려울 수 있다고는 보는데 변호사법 위반은 분명히 이것은 계쟁물 양수금지 조항이 있고 이거 징역 3년 이하로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관계가 밝혀지느냐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김철근 실장 궁금한 게 황교안 후보가 이제 김기현 후보하고 표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세잖아요. 그 전략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황교안 후보는 본인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황교안 후보가 법무부 장관도 하셨고 총리도 하셨기 때문에 정통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냥 한번 던져보는 수준이 아니고 황교안 후보가 사실은 그 더 씌워진 이미지가 부정선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오른쪽으로 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더 쉬워진 게 아니라 본인이 쓴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 전략을 쓰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안 쓰고 본인이 정통 보수라고 내세우고 그 정통 보수의 가치와 노선에 따라서 김기현 후보의 이 땅 문제를 봤을 때는 이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김기현 후보가 문제가 생긴다면 본인이 당대표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김 실장 분석하시기에 지금 황교안 후보가 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 문제가 이제 커지고 있는데 예. 이 문제로 인해서 물론 타격은 김기현 후보가 받겠지만 세 후보 가운데 누가 제일 이익을 볼 것 같습니까? 세 후보 가운데에서는 황교안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로부터 빠져나온 표가 황교안 후보에게 갈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후보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예. 김기현 후보는 당원들이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호하는 후보를 밀어주자가 지금 김기현 후보 지지표의 가장 큰 기둥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황교안 후보가 이렇게 공격하면 저 왜 눈치 없이 저래 이런 반발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 이제 아주 집중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안 떨어져 나오고 오히려 결집을 하겠죠. 반대로. 근데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그 나머지 표들은 많이 이제 그 떨어져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효과는 1차적으로 과반 투표자가 사라지고 예. 그다음에 결승에 갔을 때는 알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결승까지 갈 수 있다고 믿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황교안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2등인데 2등은 안철수 아니면 천하람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천하람 후보의 기세가 안철수 후보를 넘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천하람 후보 대 김기현 후보의 구조로 간다면 결국은 알 수 없는 게임이다라는 걸 만들어주는 거죠. 그 시발점이 결국은 황교안 후보의 울산 땅의 문제 제기라고 보이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되면은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 되는 데에는 엄청난 허들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사실 권력의 사유화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보수 지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도 어떻게 보면 보수의 협조 없이는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공권력에 대한 엄결성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는 게 보수 정신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좀 보수에서 굉장히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 미움의 근거에는 이런 어떻게 권력을 갖다가 이게 사유화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의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도 그대로 투영이 된다 그러면은 과연 총선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느냐, 어떤 염치로 우리가 이거 치를 수 있겠느냐, 전 이런 문제의식들 때문에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저는 대표 안 되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그러면 용산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자 우리가 밀고 있는 김기현 후보가 지금 위기에 빠졌다, 지원하자로 움직일 수도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말을 바꾸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당무 개입을 어디까지 할지는 제가 뭐 예측은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와서는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거의 올베팅하듯이 밀어줬기 때문에 이건 다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결국은 당원들이 저는 판단을 할 때 이것이 이재명 대표와의 그런 오버랩이 되면서 이렇게 해서 총선 어떻게 이기냐 우리가 무슨 염치로 민주당한테 그걸 치고 나가느냐 지금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인데 영장까지 청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할 명분을 상실한다. 그래서 매우 심각하게 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니 말을 바꾸면 그 말을 바꾸게 됐을 때 김기현 후보의 태도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말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말을 누구로 바꿉니까? 황교안 후보가 됩니까? 천하람으로 바꾸죠. 천하람 그러면 천하람 후보 불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그 모 언론사에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 그러니까 임시 대통령이고 총선에 지면 식물 대통령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는 당대표 후보는 누구냐? 그럼 결국은 다른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 사람 말고 다른 지지표를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천하람이죠.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 용산이 개입하기에는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제가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덩어리가 커지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울산 KTX 땅 투기 의혹만이 아니구나. 그리고 따지고 보면 지난 25년간 진행됐던 그 재산 증식 과정에서의 문제를 다 어떻게 용산에서 핸들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막을 수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막기는 어렵다. 근데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고 보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역시 정치는 이렇게 기획된 처음에 이제 윤핵관 기획대로 이 선거가 흘러갈 거냐 아닐 거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전망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윤핵관 기획대로 이 선거가 흘러가지 않는구나. 이런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이런 생각이 말씀만 좀 드리면 저는 제발 그 민주당 DNA 있다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최초로 제기한 사람이 지금 황교안 후보거든요. 누구보다 민주당 DNA가 잘 없는 분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장 39번 뭐 그것도 타당하진 않지만은 민주당 DNA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천하람이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안철수가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다. 저 이 말씀을 꼭 밝히고 싶습니다. DNA가 없어요 지금. 내일 TV 토론은 어떤 게 가장 중점 이슈가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저녁이요. 오늘 저녁인가요? 네, KBS. 아무래도 이거죠. 이거 투기. 땅 문제. 네, 땅 투기. 처음에 그렇게 커질 것 같지 않았는데 해명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일반 국민과 당원이 생각하는 해명의 수준을 넘어야 돼요. 근데 지금 기대치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해명도 쉽지 않을 겁니다. 잠재워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계속 입막음을 해왔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뭐 어떤 해명을 하려고 하는 기대치만 높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설이 너무 다양합니다. 근데 그 설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면 거짓말 논란으로 휩싸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면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김기현 후보 진퇴양난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걸 주셨어요. TV 토론이 밤 10시 50분인가요? 좀 늦게 합니다. 네. 예. 황교안 후보는 원래 9시에 주무신다는데 그 어떻게 오늘은 정신이 바짝 나실 것 같아요. 얘기를 혹시 해주시면 어떻게? 어제 제가 황교안 캠프 취재를 했는데요. 그 울산 땅 투기 의혹 계속 제기할 거냐, 후보 사퇴 계속 요구할 거냐. 한다. 계속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지난 시기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데 그 문제를 다 다룰 거냐. 그것은 노코멘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연대 얘기가 계속 나온다. 김기현 후보와 황교안 후보와의 연대. 이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지금은 생각이 없다. 그러면 지금은 생각이 없으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가능한 거냐라고 물었더니 좀 생각을 해보겠다. 그래서 연대의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있다. 지난번에 토론회 끝나고 뭐 서로 얼굴도 안 보고 헤어졌다던데. 뭐 별로 사이가 안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부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기자에게 약간
뭔가 어떤 여지를 주는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게 전략일 수도 있긴 한데 좀 스탠스가 재밌다. 이런 판단이 근데 좀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고령층 어른들 얘기를 좀 예. 듣고 왔는데요. 이분들이 김기현 후보를 원래는 다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요 의혹이 나오면서 황교안 후보가 굉장히 세게 하면서 토론을 잘했다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표심이 일단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소신 투표를 해도 된다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도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지지가 많이 옮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추이도 그 내용을 좀 반영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부 캠프마다 다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이 땅 투기 의혹이 막 폭발적으로 커지기 직전까지는 무난히 뭐 40% 후반대를 가져가서 2주 정도 열심히 하면 50% 넘길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주말 사이에 확 꺼졌다는 거예요. 주말 사이에 확 꺼지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서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의 연대는 지금으로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어제도 대전에 제가 갔었는데 대전에서 황교안 후보가 연설하고 내려와서 악수를 이렇게 청할 거 아닙니까? 악수를 청했는데 김기현 후보가 악수를 안 해버려요. 안 받아버려.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의 정치인들은 예. 기분이 나빠도 악수는 하잖아요. 악순하죠. 악수를 안 해버리니까. 정치 처음 하는 윤석열 후보도 대선 때 그러지 않았어요? 홍준표 후보 뒤에서 등을 딱 때리면서 그것도 세게 때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간 반말 비슷하게 좀 뭐 앵간히 하지 뭐 그랬던가 뭐 그랬는데 이번에는 토론 끝나고 인사도 않고 갔다 오는데 또 악수도 안 했군요. 정치 오래 한 사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예. 뒤끝 장렬. 이렇게 아픈 곳을 찔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제스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상당히 좀 실망했겠죠. 자기 편일 줄 알고 심지어는 결선 가기 전에 김기현 후보 손 들어주고 빠질 거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황교안- 1차에 그 김기현 후보나 용산이나 이렇게 이쪽에서는 1차에 끝낼 전략으로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토론도 하고 예. 합동 토론을 가고 나면 투표 전에 뭐 그런 작업도 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뭐 상황이 사실 아닙니다. 김기현 캠프에서는 굉장히 쉽게 생각했던 예. 것 같아요. 자 이제 2부에서는 천하람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원래 1부로 제가 알았는데 천하람 후보가 2부에 오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그러네요. 아이고. 약속을 어긴 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된 겁니다. 무법자님이 재밌는 댓글 주셨어요. 야야 땅 투기 못하게 땅 다 파버려. 번개탄 못 팔게 해. 뭐 이런 거죠. 아니 임야가 전당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네. 15 듣고 이어가죠.